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키우신학의 내용을 들다 보면 이게 굉장히 끔찍한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텐데 그러기 전에 윤 목사님도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일어난 해임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제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을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지금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주로 강의를 해왔거든요.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역시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특별히 이제 제가 선택 과목으로 제가 주임 교수가 돼서 동성애 특별 세미나라는 것을 개설을 해서 한 10분이 넘는 그런 강사들을 다 초청해서 세미나를 선택 과목으로 개설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했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았고 거기 그 선택 과목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선택 과목 최대 인원이 70명인데 강좌를 딱 수강 신청을 시작하면 한 1, 2분 안에 다 마감이 되는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됐고 이 동성애 특별 세미나가 한 3번 정도 진행이 됐었고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제가 기독교 윤리를 강의하다 보니까 기독교 윤리 시간에 당연히 동성애에 대한 비판 강의를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했고 그것이 이제 신학대학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2학기 때 학부에서 인간론과 종말론을 강의할 강사가 없으니까 좀 힘들지만 제가 원래는 강의를 거절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마땅한 강사가 없으니까 와서 내려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인간론에 관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인간의 죄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죄 문제를 얘기하면서 현안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특히 이제 남성 동성애 가운데 핵심이 학문성교 아닙니까? 이제 그 학문성교의 위험성, 왜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습관에 의해서 자꾸 이제 학문하고 이제 전립선이 붙어 있으니까 자꾸 자극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중독이 되고 습관이 돼서 동성애가 나오는 거다. 그리고 학문성교에 따른 위험성, 보건의료적인 위험성을 또 얘기를 하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교는 하나님께서 그 성기를 굉장히 잘 만드셨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런 3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강의를 하고 한 달 정도 10월 중순쯤 되었을 때 그 학부에도 카도시 아카데미라고 카도시 동아리라고 반동성애 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반동성애 동아리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길을 못 펴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어떤 다른 그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무언의 압력을 가해가지고 얘네들이 길을 못 펴고 굉장히 주눅이 들어있어요. 주눅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 그 강종이라든지 동성애 동아리가 이 활동을 해서 하고 있었고 실제로 학부 총학생회나 그 총학생회가 안에 정의당의 성남시 청년위원장이 학부 총학생회 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당 소속 그 당원들이 3명이 학부 총학생회에 들어가 있고 사실 그 학생들이 다 그 실세입니다. 실세로서 다 장악을 하고 기획을 하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카도시를 지도하는 그 학생이
저한테 이제 휴게실로 찾아와가지고 좀 굉장히 사색이 되고 염려가 돼가지고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학생회에서 교수님이 그 동성애 비판한 그 강의를 문제 삼아가지고 지금 문제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라. 만약에 그 아이들이 그 사건을 공론화시키면 만약에 대자보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대자보를 붙이는 식으로 해서 공론화시키면 나도 거기 맞대응해서 그 문제를 공론화시킬 거다. 그래서 공개적인 장에서 내가 논의할 거다. 그렇게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 예상대로 한 달 있다가 대자보가 붙었어요. 붙었는데 대자보가 사실은 다른 교수가 그 동성애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실제로 이제 성희롱과 관련이 된 그런 발언인데 그게 그 교수 발언 17개 항목을 열거하면서 그 가운데다가 살짝 제 거를 3개인가를 끼워놨어요. 끼워넣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른 거는 이게 말하자면 그 껍데기고 핵심은 저를 잡기 위해서 거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대자보가 붙었어요. 근데 대자보를 붙이기 전에 이미 그 아이들이 전국의 KBS, MBC, SBS, TJ, TBC 언론기관에다가 쫙 사전에 정보를 줬어요. 내일 이런 대자보가 붙으니까 와서 취재해라. 그래가지고 대자보 붙자마자 전국의 언론이 다 취재를 해요. 일반 언론이 뭘 기독교 안에 일어난 일에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일반 언론이 다 와가지고 그걸 취재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말하자면 그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대자보를 저도 크게 써가지고 학교 한 5군데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그런 대자보가 붙으면 미안 잘못됐다고 그러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징계받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무도 그 사이에 그런 문제로 이렇게 제기됐을 때 아무도 그런 반박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없거든요. 다 그냥 따라가는데 제가 반박 대자보를 딱 붙이고 이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나오니까 그쪽도 보도가 됐지만 이쪽도 보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이 보도가 되면서 이게 이제 한창 반동성 운동이 막 진행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쪽도 보도가 되니까 이쪽 진영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서는 싸움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죠? 못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조영일 변호사님에게 제가 상의를 좀 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이렇게 터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조영일 변호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째로 요거는 총장 작품이다. 그렇게 딱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총장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그게 그러니까 양심선언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는데 총장 작품이다. 라는 걸 지적하고 두 번째는 이 문제는 절대로 사과하면 안 된다. 사과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셋째로 이 사건은 상당한 법적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적어도 4, 5년 이상은 걸릴 거다. 근데 끝까지 이거는 싸워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그 분석이 가장 정확한 분석입니다. 분석이어서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이 일은 이 동성애에 관련된 사안이니까 내가 변론을 맡아주겠다. 내가 무료로 변론을 맡겠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변론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영일 변호사님하고 몇 명의 변호사들 특히 그 정의선 변호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꼼꼼하게 그 일을 이 작업이라는 게 이 변론 작업이라는 게 엄청난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꼼꼼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고 정의선 변호사님께서도 내가 이 일은 끝까지 제가 변론을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집권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몇 가지 건에 대해서 교수 차원에서 이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교수 차원에서 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는 이것은 징계할 사안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서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그냥 끝내기로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이사회가 관선 이사회였거든요. 관선 이사회에서 어떤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배경에 아마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건을 자료를 전부 관선 이사회로 넘겨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관선 이사회로 넘어가면서 관선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은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겠다. 그래서 관선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가 다시 꾸려졌습니다. 이 관선 이사들하고 그다음에 교수 몇 명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관선 이사회에서 하는 징계위원회에 불려갔습니다. 불려갔는데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말하자면 신문을 받았는데 2시간 동안 내내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관선 이사회에서는 야 네가 좀 사과를 좀 하고 그러면 형량도 줄어들고 그럴 텐데 왜 자꾸 이렇게 고집을 피우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과를 할 사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2시간 동안 싸우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핵심은 2가지인데 근데 이제 물론 그 전에 그 사건이 딱 일어나고 제가 대자보 붙이니까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를 보고 진영 논리에 사로잡혔다 그런 비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학교 측하고 특히 총장이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진영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전혀 몰랐는데 저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비판이 나오니까 난 대응한 것뿐인데 진영 논리를 갖다가 저한테 붙이더라고요. 아마 본인들이 그런 진영 논리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런 비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제가 대자보 붙이고 한 걸 그리고 또 동반연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항의 집회하고 또 성명서 발표하는 거를 말하자면 일종의 진영 논리로 그렇게 아주 비판하고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은 이 반동성애 운동하는 사람들을 전부 범죄단체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반발을 좀 계속했고 그런 일이 진행이 됐는데 그 핵심은 2가지입니다. 뭐냐면 첫째는 네가 한 그 강의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사과할 생각이 없다. 2번째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강의를 학문성교를 비판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의를 할 거냐? 그래서 그걸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학문성교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에이즈가 폭증하고 젊은이들이 망가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하냐? 그건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계속 하겠다. 그 2가지가 핵심입니다. 그 2가지에 대해서 제가 고집을 피우니까 이거는 어떻게 중징계는 안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원래는 2019년 12월 안에 다 징계까지 다 끝내고 해임까지 다 처리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된 겁니다. 또 동성애 반대 진영에서 계속해서 반대 운동을 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노회에서도 성명서가 발표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반대가 막 올라오니까 또 동방교연이라든지 이런 데서 반대가 올라오니까 이걸 손을 말하자면 당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쭉 진행이 돼가지고 5월 20일 날 결국 이제 해임 결정을 했어요. 관선재단 이사회에서 그 해임 결정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들과 상의를 해서 말하자면 서울 민사중앙지방법원에 해임
해임을 기각시켜 달라는 가처분 재판을 걸었습니다. 가처분 재판을 걸었고 그 가처분 재판에서 이제 승소를 한 겁니다. 승소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이의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기각이 되니까 학교 측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사안이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쪽으로 진행이 됐고, 다른 한편에서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교원이니까 교원이 그런 징계를 받을 때는 교원소정심사위원회에 청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원소정심사위원회에 제가 청원을 했습니다. 좀 살펴달라. 청원을 했는데 사실 교원소정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이 바로 학교 징계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서유미 씨라고 주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동석이에요. 그러니까 한동석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교원소정심사위원회 심사 자리에 갔는데, 이게 교원소정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교원의 입장에 서서 교원의 권익을 가능한 그 살피는 쪽에서 일을 하는 곳인데, 저희 경우는 교원소정심사위원회 가니까 재단 이사회 징계위원회가 분위기가 똑같고 그보다 더 세요. 똑같은 질문이 또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 그 강의 계속할 그 강의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그건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 내가 정당하게 할 강의를 했고, 그리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봤을 때 문제가 없는 강의라는 것이 다 판명이 됐다. 그보다 훨씬 농도가 강한 강의를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이미 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대학교 3, 4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강의를 못하냐. 그래서 거부를 했고, 그다음 앞으로도 그런 강의를 계속 할 거냐. 그래서 그 강의 계속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역시 그 요청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또 말하자면 그 해임 취소 청원을 기각시켜서 해임을 말하자면 이렇게 확정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교원소정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행정법원의 행정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그 행정소송에서 이제 2020년에 여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2020년 8월에 행정소송에서 제가 일단 승소를 한 겁니다. 물론 지금 법원 전체가 상당히 이제 그 진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을 성희롱으로 보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희롱이 아니다라고까지는 판정을 안 했지만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는 그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제가 승소를 한 거죠. 승소를 했고, 승소를 해서 이제 이 해임을 취소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다음에 교원소정심사위원회에서 그 명령을 받아서 그럼 우리가 재심사를 하겠다,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재심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면 해임을 1개월 정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개월 정직으로 변경을 하고 학교 측에서도 교원소정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해임을 1개월 정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개월 정직으로 변경이 되고, 근데 사실 그때가 제가 이미 은퇴를 한 이후였거든요. 이후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1개월 정직 기간 빼놓고 기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돼서 퇴임도 정상적으로 됐고, 뭐 연금 문제도 영향이 없고, 그다음에 퇴직금이라든지 밀린 월급이라든지 그런 건 다 정산이 됐고, 그래서 1개월만 딱 남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고했던 것은 학교 측에서 실익이 없으니까 그냥 항고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일단은 마무리가 되고, 사실 한 95% 정도는 제가 이제 승소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1개월 정직이 됐고,
그런데 이제 1개월 정직 정직이 어떤 현실적으로 볼 때는 문제는 1개월 정직으로 인해서 한 달치 월급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퇴직금 정도가 이제 미제로 남는 건데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그런 강의를 했다가 어떤 형태로든 징계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으면 그게 그 다음에 오는 다른 교수들에게도 끼치는 영향이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행정법원에서 결정한 것은 해임을 취소시키라는 결정을 내렸지 해임을 형량을 변경시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위법이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미 퇴직한 교원에 대해서 행정법원 결정이 8월에 나왔는데 그 해 2월에 제가 퇴직을 임기가 끝났거든요. 퇴직한 교원에 대해서 소급해서 나중에 징계한다는 것은 위법이다. 그런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문제도 계속해서 법적으로 다퉈야 된다. 그래서 그 교원소송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 재단이사회를 대상으로 해서는 민사재판,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민사재판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2건의 재판이 아직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굉장히 아주 헌신적으로 이렇게 그 일을 해주셔서 그 2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사실은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은 변호사님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같이 가는 것뿐입니다. 가는 것뿐인데 그렇게 해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재판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이건 법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래 끌지 않고 끝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혹시 이 재판이 오래 진행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1심에서 결판이 안 나면 한국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이나 심지어 헌법소원에까지 가더라도 이것은 끝까지 다툴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다. 아주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건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제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처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